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비가 얇게 깔린 저녁이었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골목은 돌바닥 틈새마다 물을 머금고 등불은 습기에 번져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퍼졌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작은 회당 옆 책방 문을 밀었다. 종이 울렸다. 딸랑딸랑. 책방 안은 따뜻했다. 나무 책장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그 냄새 사이로 모닥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카운터 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랍비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주 얇은 책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작은 글씨 탈무드가 찍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샬롬. 랍비님. 샬롬.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이 젖어 있곤. 비 때문인가 마음 때문인가.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마음 때문일지도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책을 파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날이겠구나.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어째서인지 내 속을 정확히 찌르는 말 같았으니까. 사람을 읽는다. 그래. 책은 종이에 적힌 마음이고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지. 나는 책방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빗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렸다. 랍비는 차를 내왔다. 민트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무슨 일인가? 랍비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책을 너무 믿었어요. 랍비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생각하듯 눈꺼풀을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책을 믿는 건 나쁜 일이 아니네. 다만 너무가 문제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믿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너무 믿는다. 둘 다 균형을 잃으면 다친다. 저는 사람에게 다쳤어요. 그래서 책으로 도망쳤고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길이지.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이 친구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말없는 아이라고 불렀고 저는 책 속 인물들과 대화했죠. 누군가 나를 배신해도 책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랍비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책은 자네를 안아주진 못하네. 그 말이 내 가슴을 툭 치고 들어왔다. 오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말했다.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팀장이 제 아이디어를 자기 이름으로 보고했어요. 상사들은 팀장만 칭찬했고요. 저는 항의했지만 증거가 있냐는 말만 들었어요. 랍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증거가 없었나? 메일로 남겨놨죠.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팀장이 미리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마치 제가 팀장에게서 배운 것처럼요. 제가 만든 자료를 팀장에게 공유한 흔적이 오히려 제가 참고했다는 증거처럼 됐어요. 랍비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자네는 정직했고 상대는 정교했군. 정직이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마음의 소음을 더 크게 들리게 했다.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내가 덧붙였다. 책을 사려고요. 아니면 책 속으로 숨어버리려고요. 랍비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는 책을 도피처로 삼았군. 책은 좋은 친구잖아요. 그가 아주 작고 따뜻하게 웃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지. 하지만 랍비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좋은 친구는 더 좋은 책이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탈무드 책을 펼치며 말했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나? 네. 어딘가에서 봤어요.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하지만 좋은 친구는 더 좋은 책이다. 그래. 랍비는 책장을 넘기다 멈췄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책보다 강하다. 그게 핵심이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친구를 못 만났어요. 랍비는 내 웃음 속 씁쓸함을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친구를 못 만났다고 해서 사람 전체를 닫아버리면 자네는 더 오래 외로워질 걸세.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라삐가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자네는 책을 믿는다고 했지? 네. 책은 누가 썼지? 사람이요.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사람이 쓴 것을 믿으면서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책은 검증됐잖아요. 고전은 수백 년 동안 검증된 것은 무엇인가? 라삐가 물었다. 글자? 문장? 아니면 그 글자 뒤에 있는 인간의 마음과 삶?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라삐는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지. 그래서 사람은 위험하다고 결론 내렸네. 하지만 그 결론은 자네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왜요? 사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자네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나는 목에 걸린 돌 같은 말을 겨우 뱉었다. 그 지혜가 정말 책보다 강해요? 라삐는 책을 덮었다. 오늘 자네는 정직이 무력하다고 느꼈지. 책에서 정직의 가치를 읽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현실은 반대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책이 틀린 건가? 라삐가 물었다. 아니요. 정직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자네는 오늘 하나를 배웠네. 라삐가 말했다. 정직은 가치가 있지만 정직만으로는 세상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이건 책에서 줄줄이 읽어도 오늘처럼 가슴이 찢어져 보지 않으면 몸에 남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숨을 멈췄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책보다 강하네. 라삐가 덧붙였다. 사람은 우리를 울리고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때때로 다시 일으켜 세우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라삐님은 사람에게 실망한 적 없어요? 그는 웃었다. 이번엔 조금 더 씁쓸했다. 나도 인간이네.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빗물은 유리창에서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책을 숭배한 적이 있네. 라삐가 말했다. 나는 탈무드와 토라를 붙들고 살았지.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했네.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스승이 나를 불렀네. 라삐는 낮은 목소리로 회상했다. 스승은 내게 물었지.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피하느냐고. 나는 라삐의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나는 대답했네. 사람들은 소란스럽습니다. 말이 많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책이 더 정직합니다라고. 스승은 뭐라고 했나요? 라삐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톡톡 두드렸다. 스승은 내게 책을 한 권 쥐어주며 말했네. 이 책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거라고. 시장으로요? 그래. 사람들 사이로 가라는 뜻이지. 라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나는 책을 품에 안고 시장을 걸었네. 사람들은 소리치고 흥정하고 웃고 싸우고 어떤 아이는 울고 어떤 노인은 발을 절고 있었지. 그리고요? 그때 스승이 내게 또 물었네. 너는 지금 책을 들고 있다. 그럼 책은 너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고. 나는 라삐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대답했네. 시장으로요라고. 스승은 고개를 저었지. 라삐가 말했다. 아니다. 네가 책을 데려온 것이다. 책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다.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곱씹었다. 그리고 스승은 이어서 말했네. 이 시장에서 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라삐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답하지 못했네. 그때 스승은 한 아이를 가리켰지. 울고 있는 아이였네. 아이는 빵을 훔치다 붙잡혀 매를 맞고 있었지. 나는 숨을 삼켰다. 스승이 내게 말했네. 내 책으로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느냐? 나는 책을 펼쳐서 도둑질은 죄다라는 구절을 읽어주고 싶었네. 하지만 스승은 내 손을 눌렀지. 왜요? 아이의 배는 이미 비어 있었거든. 라삐가 조용히 말했다. 스승은 내게 빵을 사주며 그 아이에게 주라고 했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라고 했지.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나는 배웠네. 라삐가 말했다. 책은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진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걸.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랍비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 이제 사람을 믿기가 어렵고. 랍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자네는 오늘 팀장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지? 네. 그 팀장은 자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모르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랍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사람을 책처럼 읽으려 했군. 무슨 뜻이에요? 책은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네. 읽으면 읽히지. 하지만 사람은 문장 사이에 숨은 의도가 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기 이익에 따라 서술을 바꾼다. 랍비는 말했다. 자네는 그걸 몰랐나? 나는 아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책은 좋은 친구와 같지만 사람은 더 복잡한 책이다. 랍비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친구는 더 좋은 책이지만 나쁜 친구는 더 위험한 책이지.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위험하다는 말이잖아요.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위험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은 마음이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불을 켰다. 읽는 법. 그래. 랍비가 말했다. 자네는 책을 읽는 법을 배웠지. 줄을 따라가고 문맥을 보고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지. 그런데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읽지 않나? 나는 멈칫했다. 사람은 감정으로 읽죠. 그냥 믿고 기대하고 배신당하고. 바로 그거야. 랍비가 말했다. 사람은 감정만으로 읽으면 늘 오독이 생긴다. 나는 랍비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반발했다. 그럼 제가 잘못이라는 건가요? 제가 배신당한 게? 랍비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아니, 잘못은 배신한 자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배움을 멈추면 고통은 반복된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자네는 오늘 회사를 뛰쳐나왔지? 랍비가 물었다. 그 다음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음이 없어서 여기로 왔어요. 좋아. 랍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갔다. 그럼 다음을 만들어보자. 그는 두 권의 책을 꺼냈다. 하나는 두꺼운 법률서 같았고 하나는 얇고 낡은 수첩이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물었다. 랍비가 두꺼운 책을 먼저 내 앞에 놓았다. 이건 규칙에 관한 책이지. 세상은 규칙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낡은 수첩을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 내 친구의 기록이다. 친구요? 랍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친구가 있었네. 아주 똑똑했고 정직했고 사람을 믿었지. 자네와 비슷했네. 나는 수첩을 바라봤다. 표지는 달아있었다. 구겨진 모서리에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친구는 결국 세상에 깨졌네. 랍비가 말했다. 그리고 사라졌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라졌다고요? 떠났어요? 도망쳤네. 랍비가 낮게 말했다. 그 친구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쳤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도 도망쳤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랍비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있었다. 나는 책을 붙잡았다. 사람을 놓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책을 읽을수록 더 외롭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아. 하지만 내게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책만 읽을래. 내가 숨을 들이쉬었다. 랍비의 손이 수첩 위에 얹혔다. 나는 그 친구를 붙잡으려 했지. 책을 덮게 하고 사람에게로 데려가려 했네. 하지만 친구는 내게 말했네. 랍비,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럼 그 친구는 틀렸나요?
라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라삐가 천천히 말했다. 그 친구는 틀린 게 아니라 너무 아팠던 거야. 아픔이 생각을 이겨버렸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라삐가 말을 이었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되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친구가 사라진 지 오래된 어느 날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네. 편지요? 그래. 발신이는 내가 알던 그 친구였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어요?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네. 라삐는 편지 내용을 외우듯 말했다. 라삐, 나는 떠났지만 떠나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는 책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책을 읽는 법은 알았지만 사람을 읽는 법은 몰랐습니다. 나는 전율이 올랐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네. 부탁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수첩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말해주라고. 라삐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는 책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만 얻는 게 아니다. 나쁜 사람에게서도 얻는다. 배신해서 배운다. 실망해서 배운다. 다만 그것을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물었다. 그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이 라삐님인가요? 라삐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나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네. 그럼 뭐죠? 자네는 오늘 배신을 도구로만 갖고 갈 건가? 아니면 약으로 바꿀 건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다. 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삐는 두꺼운 법률서를 가볍게 두드렸다. 첫째, 증거를 남기는 법을 배워야지. 정직은 준비를 동반해야 힘이 생긴다. 서류, 기록, 일정, 권한 이것들은 현실의 언어다. 그가 수첩을 두드렸다. 둘째,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뿐 아니라 왜 그 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멍하니 물었다. 그런 걸 어떻게 배워요? 책으로요? 라삐가 웃었다. 책도 도움은 되지.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늘 사람에게서 배운다.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저를 배신할 수 있잖아요.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찾는 것만큼이나 좋은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 말에 내가 멈칫했다. 제가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이요? 그래. 라삐는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날 확률도 높아지지. 사람은 거울 같은 면이 있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반발하듯 말했다. 그래도 팀장은 제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배신한 건데요.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쁜 친구는 위험한 책이라고. 그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런 책은 어떻게 읽지? 나는 대답했다. 거리두고 비판적으로 읽죠. 맞네. 라삐가 말했다. 사람도 때로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네. 라삐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오늘 겪은 일은 자네를 지혜롭게 만들 기회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라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픔은 나쁜 게 아니네. 아픔은 중요한 것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지. 중요한 것. 자네는 인정받고 싶었고, 공정함을 믿었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었네. 그 꿈이 중요한 것이었기에 아픈 거야. 나는 눈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저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나온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살 거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라삐는 조용히 웃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지. 왜요? 혼자는 편하지만 성장하지 않네. 라삐가 말했다. 책을 혼자 읽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더디게 자라지.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때였다. 책방 문이 다시 열렸다. 딸랑딸랑. 젖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팀장. 그 남자는 바로 그 팀장이었다. 내 프로젝트를 가로챈 그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여기 있었네. 너 찾느라 고생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팀 곤란해지잖아. 그 말에 내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다. 곤란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팀장님이겠죠. 제 아이디어 훔쳐놓고. 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조용히 해.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이상해져.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라삐는 마치 오래된 벽처럼 흔들림 없이 조용히 내 옆으로 걸어와 섰다. 팀장은 라삐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이분은 누구세요? 라삐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책을 파는 사람일세. 팀장이 웃었다. 아, 그럼 잘 됐네요. 얘가 지금 책만 보고 살아서 문제가 좀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요? 팀장님이 현실을 왜곡해놓고. 야, 너 진짜 팀장이 이를 갈았다. 너가 자료를 나한테 줬잖아. 내가 다듬어서 올린 거고. 팀워크였어. 나는 숨이 멎었다. 그가 팀워크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내 속이 뒤집혔다. 라삐가 조용히 물었다. 자네. 라삐는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그 자료는 팀워크의 산물이군. 그렇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리더니까요. 정리해서 올리는 건 제 역할이죠. 라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이 청년의 수고를 인정해야겠군. 팀장이 웃었다. 인정했죠. 내가 상사들에게 얘가 도와줬다고. 하지만 자네는 그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지웠지. 라삐가 단호하게 말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자네는 도와줬다라는 말로 그의 주도성을 지워버렸다. 라삐가 말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포장이지. 팀장이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이봐요, 어르신. 회사 일은 회사 방식대로 하는 거죠. 회사 방식이 옳다고 누가 정했나? 라삐가 물었다. 힘 있는 자가 정했나? 아니면 옳은 자가 정했나? 팀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너 여기서 어르신 뒤에 숨을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공포도 올라왔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다. 추천서를 막고 업계에 소문을 내고 내 길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라삐가 내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오늘 배울 지혜가 여기 있네. 무슨 말을 감정으로만 하지 말게. 기록으로, 사실로 말하게. 나는 멈칫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내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기록을 열었다. 다행히도 팀장이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내가 자료를 처음 만든 시간, 수정 이력, 원본 파일의 생성 기록들이었다. 나는 화면을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이 파일의 원본은 제 계정에서 생성됐고 수정 이력이 여기 있어요. 나는 떨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팀장님 계정으로 넘어간 건 이 날짜, 이 시간입니다. 팀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보낸 메신저도 있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고 보낸 메시지. 그리고 팀장님이 좋다. 그대로 하자고 답한 기록들이 있었다. 팀장은 나를 노려봤다. 이걸 어디에 제출할 건데?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라삐의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정직은 준비를 동반해야 힘이 생긴다. 인사팀과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예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간 이유도 공식적으로 남길 거예요. 팀장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우쭐함이 사라지고 계산하는 얼굴이 되었다. 그는 한 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러지 말자. 우리 좋게 끝내자. 나는 그 말이 더 소름 돋았다. 그의 좋게는 늘 누군가의 울게와 같은 뜻이었다. 라삐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게 끝내는 길이 있다네.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죠? 라삐가 말했다. 진실을 인정하고 공을 돌려주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사과하게. 그게 좋게 끝내는 길이지. 팀장은 얼굴이 굳었다. 사과요? 내가 왜? 왜냐하면 라삐가 말했다. 자네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팀장은 발끈했다. 당신 지금 나 모욕하는 거야? 라삐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욕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나는 사실을 말했네. 팀장은 이를 갈았다. 그리고 나를 다시 노려봤다. 너 진짜 너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망가지잖아. 내가 말했다. 팀장님,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 하나 때문이 아니라 팀장님 때문이에요.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을 책처럼 읽지 않을 거예요. 감정으로만 읽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사실로 읽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흔들리던 책장이 벽에 고정되는 것처럼. 팀장은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더니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짧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 선택지의 결과처럼 들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팀장은 라삐를 힐끗 보더니 문 쪽으로 갔다. 나가기 직전 그는 낮게 말했다. 너 앞으로 조심해. 세상은 책처럼 안 돌아가. 문이 닫혔다. 딸랑딸랑.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허무함도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라삐가 말했다. 자네 방금 사람에게서 배웠네. 배웠다고요? 그래. 라삐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법이 있다. 오늘 자네는 증거의 중요함을 배웠고 말의 방식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지. 나는 눈물이 났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조금 강해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라삐님,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저 방금도 느꼈어요. 그 사람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죠? 라삐가 내 옆에 앉았다. 진심이 아닌 사과도 때로는 의미가 있네. 무슨 의미요? 자네가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지. 라삐가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네를 바꾸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삐가 손을 내밀어 수첩을 덮었다. 자네는 이미 바뀌고 있네. 어떻게요? 처음 들어올 때 자네는 도망치려 했지. 책 속으로. 라삐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자네는 책을 들고 다시 사람 속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네.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사람을 믿기가 무서워요.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은 한 번에 생기지 않네. 믿음은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생긴다. 작은 약속들. 그래. 라삐가 말했다. 자네가 먼저 작은 약속을 지켜보게. 그리고 상대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게. 그것이 사람을 읽는 첫 페이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삐는 다시 그 문장을 꺼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하지만 좋은 친구는 더 좋은 책이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시 읽었다. 라삐님, 내가 물었다. 그럼 저는 좋은 책을 계속 읽어도 되죠? 라삐가 웃었다. 물론이지. 책은 훌륭한 친구다. 다만 잊지 말게.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책은 자네를 준비시키고 사람은 자네를 완성시킨다. 나는 그 말에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랍비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좋은 친구를 찾고 싶다면 자네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게. 사람은 결국 서로의 책이니까. 밖에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돌길 위에 고잉물은 등불을 반사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듯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 한 권을 집었다. 그리고 수첩을 힐끗 바라봤다. 저도 누군가에게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랍비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자네는 이미 한 줄을 썼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책을 품에 안고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덜 춥게 느껴졌다. 빗방울 사이로 공기가 맑아졌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책과 사람 사이의 길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 랍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랍비님 감사합니다. 랍비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샬롬. 그리고 잘 읽게. 책도 사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문이 닫혔다. 딸랑딸랑. 그리고 나는 젖은 골목길을 책을 들고 걸어나갔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권,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책을 읽을 용기를 품고 나갔다.